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그 8번째 시간으로 30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다음 중 반죽형 쿠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드롭 쿠키, 2번 스냅 쿠키, 3번 쇼트브레드 쿠키, 4번 스펀지 쿠키. 정답은 4번 스펀지 쿠키입니다. 스펀지 쿠키는 머랭 쿠키와 함께 거품형 쿠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 이스트가 없어 건조 이스트로 대체하고자 할 때 건조 이스트는 생 이스트의 배합량보다 얼만큼 조정해야 하는가? 2배 증가, 7배 증가, 2배 감소, 7배 감소. 정답은 2번 2배 감소입니다. 이론상 생 이스트의 고형질이 30%, 건조 이스트의 고형질이 90%이므로 3분의 1 차이가 나지만 건조 공정 중 활성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 이스트 양의 4의 10에서 50%를 사용합니다. 즉, 생 이스트로 대체할 경우 배합량은 2배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거품형 제품 제조 시 가온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껍질색이 균일하다, 2번 기포시간이 단축된다, 3번 기공이 조밀하다, 4번 달걀의 비린내가 감소된다. 정답은 3번 기공이 조밀하다입니다. 가온법은 달걀과 설탕을 중탕으로 37도에서 43도씨까지 데워서 거품을 낸 후 채를 친 가루를 가볍게 섞어 거품이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믹싱하면 단단한 공기 포집으로 인해 기공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자 반죽의 믹싱 완료 정도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반죽의 비중, 글루텐의 발전 정도, 반죽의 점도, 반죽의 색. 정답은 글루텐의 발전 정도입니다. 글루텐의 발전 정도는 빵의 반죽의 믹싱 완료 정도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과자 반죽의 온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죽 온도가 낮으면 기공이 조밀하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지고 식감이 나쁘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리고 큰 구멍이 생긴다, 반죽 온도가 높은 제품은 노화가 느리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죽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져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죠. 여론으로 찜을 이용했을 때의 주열 전달 방식은 1번 대류, 2번 전도, 3번 초음파, 4번 복사. 정답은 1번 대류입니다. 찜은 대류를 이용한 열 전달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번 흡수, 2번 고온, 3번 저장기간, 4번 작업자. 정답은 1번 흡수입니다. 냉각되지 않은 케이크를 포장하면 수분이 흡수되어 이는 변폐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머랭을 만드는 주재료는 1번 달걀 흰자, 2번 전란, 3번 달걀 노른자, 4번 박력분. 정답은 1번 달걀 흰자입니다. 머랭은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걀 노른자에 가장 많은 것은 탄수화물이다. 달걀 흰자의 대부분은 지방질이다. 달걀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걀은 흰자보다 노른자 중량이 더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지방이고요. 달걀 흰자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보다 노른자의 중량이 더 크죠. 껍데기는 10%, 노른자는 30%, 흰자는 60%입니다. 제과 제조 시 사용되는 버터에 포함된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은 에너지의 근원식품이다. 체온 유지에 관여한다. 항체를 생성하고 효소를 만든다. 음식의 맛과 향미를 준다. 정답은 3번 항체를 생성하고 효소를 만든다입니다. 항체와 효소를 만드는 것은 지방이 아닌 단백질의 기능이죠.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물은 1번 연수, 2번 경수, 3번 염수, 4번 알칼리수. 정답은 1번 연수입니다. 연수는 물의 경도가 60ppm 미만이며 빗물, 단물 등을 말합니다. 연수로 반죽을 할 경우 글루텐이 연화되어 반죽의 힘이 약해져 발효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쿠키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퍼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류는 1번 분당, 2번 설탕, 3번 포도당, 4번 물엿. 정답은 설탕의 굵기입니다. 쿠키의 퍼짐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탕의 굵기입니다. 쿠키의 퍼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굵은 설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 설탕입니다.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응고제로 주로 사용된다. 물과 섞으면 용해된다. 클로이드 용액의 젤 형성 과정은 비가역적인 과정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동물성 안정제인 젤라틴은 물과 섞이면 용해되어 콜로이드 용액이 되며 온도가 낮아지면 젤을 형성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콜로이드 용액이 되는 가역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한천 젤라틴, 물 레몬, 소금 크림, 물엿 전화당 시럽. 정답은 4번 물엿 전화당 시럽입니다.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엿 전화당과 같은 시럽 형태의 당을 사용합니다. 수직형 믹서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죽을 긁어낼 때는 금속 재질의 스크래퍼를 사용한다. 생산 직후 청소를 한다. 물을 가득 채운 후 회전시킨다. 청소하기 전 전원을 차단한다. 정답은 1번이죠. 제과제빵 기기를 청소할 때는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사용합니다. 생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크림은 우유로 제조한다. 유삭 생크림은 팜, 코코넛유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만든다. 생크림은 냉장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생크림의 유지 함량은 82% 정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생크림은 우유의 지방분만을 분리한 것으로 유지방 함량이 18% 이상인 크림을 말합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1번 유행성 간염, 2번 결핵, 3번 발진 티푸스, 4번 말라리아. 정답은 1번 유행성 간염이죠. 인플루엔자, 유행성 간염, 천연두, 일본뇌염, 소아마비 같은 광견병 등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병입니다. 부패로 볼 수 없는 것은 육류의 변질, 달걀의 변질, 어패류의 변질, 열에 의한 식용유의 변질. 정답은 4번입니다. 열에 의한 식용유의 변질은 지방이 산화되어 변질되는 산패입니다. 제빵 공장에서 5인이 8시간 동안 옥수수 식빵 500개, 바게트빵 550개를 만들었다. 개당 제품의 노무비는 얼마인가? 1번 132원, 2번 142원, 3번 152원, 4번 162원. 계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숫자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1인 생산량은 500 더하기 550. 그린 5명이니까 5로 나누고요. 그리고 8시간. 그러면 총 시간당 26.25개를 만들죠. 그리고 제품 개당 노무비는 4,000원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152.38, 약 152원의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일반팬, 2번 이중팬, 3번 은박팬, 4번 종이팬. 정답은 2번 이중팬입니다. 이중팬은 바닥면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죠. 거푸면 케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스펀지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데블스푸드 케이크,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정답은 1번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거푸면 케이크는 비교적 가벼운 제품으로 스펀지 케이크가 그 대표적입니다. 직접 배합에 사용하는 물로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제품은 1번 젤리롤 케이크, 2번 과일 케이크, 3번 퍼프 페이스트리, 4번 버터 스펀지 케이크. 정답은 3번 퍼프 페이스트리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반죽 온도는 20도씨 정도이며 물을 반죽에 직접 넣고 사용하여 온도 조절이 편리합니다. 파이 롤러를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1번 스위트롤, 2번 데니시 페이스트리, 3번 크로아상, 4번 브리오슈. 정답은 4번 브리오슈인데요. 브리오슈는 손으로 둥글리기 해서 틀에 넣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지방의 산화를 가속시키는 요소가 아닌 것은 공기와의 접촉이 많다, 토코페롤을 첨가한다, 높은 온도로 여러 번 사용한다,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정답은 2번 토코페롤을 첨가한다입니다. 토코페롤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이면서 항산화제란 유지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함으로써 유지의 안정 효과를 갖게 하는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용 항산화제에는 비타민 E, PG, PHA, BHT, NDGA, 구화검 등이 있습니다. 케이크의 아이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마지펜, 2번 프랄린, 3번 그레이즈, 4번 휘핑크림. 정답은 4번 휘핑크림입니다. 케이크의 아이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휘핑크림으로 식물성 지방은 4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캐러멜화를 일으키는 것은 1번 비타민,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당류. 정답은 4번 당류입니다. 당류는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죠. 음식물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 것은 1번 이질, 2번 장티푸스, 3번 콜레라, 4번 광견병. 정답은 4번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동물, 특별히 개에 의해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트레오닌, 이소류신, 발린, 알라닌. 정답은 4번 알라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음식물에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성인에게는 이소류신, 류신, 리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등 8종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에게는 성인에게 필요한 8종류 외에 히스티딘을 합한 9종류가 필요합니다.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C,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B1. 정답은 2번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리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의 원인이 됩니다. 영양소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코올은 주로 위에서 흡수한다. 수분은 주로 대장에서 흡수한다. 소화율이 높은 순위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이다. 지방질이 흡수되려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화율은 탄수화물 98%, 지방 95%, 단백질 92%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세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